연관된 것들을 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격자표를 매우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 가면 새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내용이 뭡니까 하면 2012년까지는 교차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교차 허용이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교차가 되면 9대 1대 1대 9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과거 가서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과학 원점에서 또는 생명과학 2에서는 교차 허용이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멘델의 기존 법칙 세 가지가 소개되겠네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34페이지. 34페이지. 예, 유전 법칙, 유전의 용어 그리고 멘델 유전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조금 더 내려서 보면 39쪽, 38쪽에 예,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참고로 둥글고 노랗다 하는 놈들 중에 순정 놈은 라자와이 이놈 한 놈뿐이에요. 순정은 요 네 놈이 순정이에요. 나머지 다 잡종이에요. 즉 라자네 라자와이 스모와 이건 잡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카톡 보는 게 있는데 멘델은 예. 이런 완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통계학으로 했는데요. 왜 완두 사용했어? 동기에 꽂았. 일단 한 세대가 짧고 장급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고 이게 다음 세대로 뭐 완두 하면 다음 세대로 뭐 수백 개, 수천 개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대리견들이 꽤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멘델은 유전 법칙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정받는 건 아니라 했었죠. 이후에 학자들이 모건이라든지 서턴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멘델의 연구를 보고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잘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후에 오히려 더 밝게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유전이 완두를 통해서 유전 법칙을 소개해봤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사람의 유전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사람의 유전은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또한 임의 교배고 안 되죠. 그리고 형질이 뭐 그렇게 뚜렷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은 유전을 연구하는데 사람 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계도 분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쭉 가계도 보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누가 어떤 형질이 우선의 형질인지 발현하는 거 이게 가계도 분석되겠죠. 그 외에 쌍둥이 연구들도 있겠고요. 뭐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계도 분석이 이제 가장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 했지만은 어쨌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게 단일 인자 유전, 상동염색체의 한 자리에 의해서만, 예를 들어서 미맹입니다 하면 라지 T, 스몰 T, 요거 한 쌍의 대륙 인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게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물론 이 단일 인자 유전도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성염색체에 있으니까로 또 구분될 수 있겠죠. 반면 다인자 유전이라 해서 하나의 염색체 쌍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꽤 다양한 염색체의 유전자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A, small a와 large B, small b가 또는 뭐 large D, small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지문선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자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표, 현, 형과 그 개체 수를 볼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즉 정규 분포 곡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영향까지도 플러스 알파 받는 경우들도 있죠. 피부색 같은 경우도 일란스 상승하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만은 뭐 바깥 활동의 여부에 따라서 피부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반면 미맹처럼 얘네들은 표, 현, 형으로 볼 때 미맹입니다 아니면 미맹이 아닙니다, 미맹에 대해서 정상입니다 딱딱 끊어지는 이런 타입들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참고로 우성은 생존 유리하다. X 아니죠? 우성은 개체수가 많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립경지 가진 순종끼리 교배할 때 작중체의 1대에 나오는 게 우성이에요. 살아보면 손가락이 5개 더 이상 만드는 다 질증, 그게 우성의 유전자입니다. 20살 정도 넘어가서 척추를 굽게 만들어서 꼽추를 만드는 그 유전자가 우성의 유전자예요. 생존 유리하고 나발이고 그런 거하고 상관 전혀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뭐 혐오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뭐 생존에 뭐 큰 차이 있겠어요? 미맹, 이 미맹도 PTC라는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냐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냥 일반적인 쓴맛 잘 느껴요. 미맹이라 하더라도 미맹이 아예 쓴맛 자체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서 미맹인 사람은 그 약, 그 쓴 약 맛을 못 느끼나? 아니요, 느껴요. 근데 다인자 유전 중에서 뭐 상동이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뭐 혐아리가 됐다든지 미맹이라든지 귓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꽤 재밌는 놈은 표현형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대표적으로 혈액형을 볼 때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대립이라 합니다. 근데 복대립도 단일이 제일 중요해요. 복대립은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겁니까? 하는데 역시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라지 피가올레, 스몰 피가올레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선택지가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3개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A가 올래, B가 올래가 아니라 O까지 올 수 있는 3가지 이상을. 만약에 혈액형이 A, B, O에 대해서 이런 우열관계가 있다면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표현형은 몇 종이 나올까요? 여기는 AA, AB, AO가 모두 A형이겠죠. BB, BO가 모두 B형이 되겠다고요. 오해가 하나 나오죠. 이럴 경우는 3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반면 얘는 알다시피 4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복대립을 하는데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온다? 그 말은 우열관계가 다 뚜렷하다. 4개 또는 그 이상이 나온다?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중간중간 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있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